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많은 분들이 비슷한 후회를 합니다. 그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계실 때 하지 못한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 후회는 평생 가슴에 남아 아픔을 주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74세 김정희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시간은 충분했는데, 기회도 많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데 자꾸만 그 생각이 나요. 김정희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고마웠다고 표현하지 못한 것?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것? 놀랍게도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1200명의 사별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3%의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지목한 것은 바로 일상의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함께 먹던 밥, 함께 보던 TV, 함께 걷던 산책길.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때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토로하는 후회입니다. 상담심리학 전문가 박미영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별 후 상담을 받는 분들 중 90% 이상이 평범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을 가장 큰 후회로 꼽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매일매일을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배우자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비슷한 후회를 하고 계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후회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널리 전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47년을 함께 산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습니다. 6개월간의 투병 생활을 거쳐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할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를 더욱 괴롭히는 것은 슬픔보다도 후회였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우리는 47년 동안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남편이 맛있다고 하면 당연히 맛있지. 내가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사랑 표현이었는지. 할머니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화려한 데이트나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보던 뉴스 시간, 주말 아침 늦잠 자는 남편 옆에서 느꼈던 평온함, 장 보러 갈 때 뭐 사올까? 하고 묻던 남편의 목소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지겹기도 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재미없다고 생각했어요. 가끔은 남편이 오늘 뭐 할까? 라고 물으면 또 뭘 해? 맨날 똑같은 거지 하고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맨날 똑같은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할머니의 후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작은 습관들, 루틴들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체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해서 자주 소리 좀 줄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그 라디오 소리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아침 6시가 되면 너무 조용해요. 그 라디오 소리, 남편이 체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집이 죽은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시끄럽다고 했을까요? 지금은 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남편은 또 저녁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맨날 똑같은 하루인데 뭐가 어떨까? 라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남편은 정말 제 하루가 궁금했던 거예요.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였는데 저는 그걸 귀찮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제 하루에 관심 가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김정희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후회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71세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가장 후회하는 것이 함께 걷던 산책길입니다.
우리는 결혼 후 30년 동안 매일 저녁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남편이 산책하자고 하면 저는 오늘은 피곤하다, 날씨가 안 좋다 하면서 자주 거절했어요. 지금은 그 산책길을 혼자 걸으면서 매일 후회해요. 그때 조금 더 기꺼이 함께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박순자 할머니가 가장 그리워하는 순간은 산책하면서 남편과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입니다. 길가에 꽃이 피면 꽃이 예쁘네 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우리 손자 생각난다 하고, 그런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때는 시시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어요. 69세 최말순 할머니의 후회는 함께 보던 TV 시간입니다. 남편은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저는 뉴스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주 리모컨 때문에 실랑이를 했죠. 당신은 맨날 드라마만 본다. 뉴스는 나중에 봐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리모컨 싸움할 사람도 없어서 외로워요. 최말순 할머니는 지금도 남편이 좋아했던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이 웃던 모습이 생각나요. 그때는 남자가 왜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해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편과 함께 웃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겠어요. 77세 한복순 할머니의 후회는 함께 먹던 식사 시간입니다. 남편은 밥을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빨리 먹고 설거지를 하고 싶어서 왜 그렇게 천천히 먹어? 라고 재촉했어요. 지금은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너무 허전해요. 그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함께 천천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복순 할머니는 지금도 식탁에 2사람 분량의 밥상을 차립니다. 혼자 먹으려니까 맛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남편과 함께 먹을 때는 오늘 반찬 어때? 이거 맛있네 하는 대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해서 밥 먹는 게 괴로워요. 이런 후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기념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던 평범한 시간들 말입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를 일상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만 정작 행복의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별상담 전문가 이영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의 95% 이상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95%를 당연하게 여기고 5%의 특별한 순간만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별 후에는 그 95%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면 뇌에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매일 보는 얼굴, 매일 듣는 소리, 매일 하는 대화가 당연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편향이라는 심리적 현상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하는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에 대한 후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토로하는 다른 종류의 후회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후회는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73세 윤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4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알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그때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더 많이 했으면 하고 후회해요. 윤순덕 할머니의 남편은 40년간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가장이니까 돈 벌어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4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힘든 일을 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할머니는 남편이 피곤해서 소파에서 잠들어 있으면 침대에 가서 자라고 깨웠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그립습니다. 피곤해서 잠든 남편을 보면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줄 걸 그랬어요. 대신 왜 소파에서 자냐고 투덜거렸거든요. 세 번째 후회는 작은 다툼들을 너무 크게 만든 것입니다. 75세 정말순 할머니는 남편과 자주 다퉜던 것을 후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한 일들로 다퉜어요. 치약 뚜껑을 안 닫았다거나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났다거나 그런 별것 아닌 일들로요. 정말순 할머니는 특히 한 번의 다툼을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병원비 때문에 다퉜어요. 남편은 이렇게 돈 쓰느니 차라리 집에 가자고 했고
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그게 마지막 다툼이 됐어요. 할머니는 그 다툼 후 이틀 동안 남편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삐져서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저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번째 후회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다른 일로 채운 것입니다. 70세 김순희 할머니는 남편의 은퇴 후 5년을 함께 보냈지만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여행도 가고 취미도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안일이 바쁘다, 돈이 아깝다 하면서 자꾸 미뤘어요. 김순희 할머니는 특히 남편이 제안했던 제주도 여행을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남편이 제주도에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저는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라고 했어요. 결국 가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때 갔으면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됐을까 하고 후회해요. 다섯 번째 후회는 서로의 꿈과 관심사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68세 박영순 할머니는 남편의 꿈을 몰라줬던 것을 후회합니다. 남편은 젊을 때부터 기타를 치고 싶어 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이 나이에 무슨 기타라고 반대했어요. 지금은 그때 응원해줄 걸 하고 후회해요. 박영순 할머니의 남편은 결국 기타를 배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음악 관련 책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때서야 남편이 음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몰라줬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다양한 후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지금 당장 할 수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상담심리학자 조미영 박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사별 후 후회의 특징은 가능했지만 하지 않은 것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불가능했던 일에 대해서는 체념하지만 가능했는데 놓친 일에 대해서는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후회 없는 사별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82세 송복순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큰 후회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의 비결은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노력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50년 동안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수고했어라고 말했어요.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그 덕분에 매일매일이 특별했어요. 송복순 할머니는 남편과의 일상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남편과 함께한 일들을 간단하게 메모했어요. 오늘 함께 장을 봤다. 오늘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줬다. 오늘 함께 뉴스를 보며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요. 이 기록 덕분에 할머니는 평범한 일상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 기록들을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함께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후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송복순 할머니가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상에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매일 적어도 한 번은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하루 종일 일해줘서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뭐든 좋아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소중히 여기기입니다. 79세 이순희 할머니는 남편과의 마지막 10년을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거려. 그때부터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이순희 할머니가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렇습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는 TV를 끄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TV 보면서 먹었는데 의식적으로 바꾼 거예요. 할머니는 또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에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함께 있어도 각자 휴대폰만 보잖아요. 저희도 그랬는데 남편 병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함께 있을 때는 휴대폰을 치워두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배우자의 관심사에 관심 갖기입니다. 76세 최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취미에 동참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남편은 등산을 좋아했는데 저는 싫어했어요. 그런데 60세가 되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저도 함께 해보자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함께 등산을 다니면서 할머니는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산에서 남편과 나누는 대화가 참 좋더라고요.
일상에서는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요. 남편도 제가 함께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최정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15년간 전국의 산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산에 가면 남편과 함께 걸었던 길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후회보다는 그때 정말 행복했구나 하는 감사함이 더 커요. 만약 제가 끝까지 등산을 거부했다면 지금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네 번째 방법은 다툼을 빨리 해결하기입니다. 81세 한말순 할머니는 남편과 다툰 날에는 반드시 그날 안에 화해했습니다. 젊을 때는 한 번 다투면 며칠씩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내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잠들기 전에는 화해했어요. 할머니가 사용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이요. 자존심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섯 번째 방법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지 않기입니다. 78세 박복덕 할머니는 남편과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두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자고 했어요. 돈이 좀 들더라도 귀찮더라도 최대한 많이 해봤어요.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요리 교실도 다니고 댄스 교실도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어요. 이런 노력들 덕분에 박복덕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아름다운 추억들로 마음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슬프죠.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냈거든요. 남편도 행복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가족관계 전문가 김미영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거나 과거에 매달려 현재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세요. 하지만 이미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깊은 후회에 빠져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 방법은 후회를 감사로 바꾸기입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김정희 할머니는 3년간의 후회 끝에 새로운 관점을 찾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후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후회하는 그 일상들이 47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요. 할머니는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 매일 저녁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47년간 계속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이제 할머니는 후회보다는 감사함을 먼저 느낍니다. 물론 아직도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47년 동안 그런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았구나 하는 감사함이 더 커요. 두 번째 치유 방법은 완벽한 사랑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입니다. 상담심리학자 이미경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부는 아쉬움과 후회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74세 정순덕 할머니는 이 깨달음으로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완벽한 아내가 아니었던 것처럼 남편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치유 방법은 남은 사람들에게 더 잘하기입니다. 72세 윤복순 할머니는 남편에게 못다 한 사랑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한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남편이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이 대신 받는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또 남편이 좋아했던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왔어요. 저는 그때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 써라고 했는데 지금은 남편의 뜻을 이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네 번째 치유 방법은 후회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조언으로 승화시키기입니다. 77세 최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후회 경험을 다른 부부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후회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부부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이 지금 당장 배우자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할머니의 조언을 들은 많은 부부들이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할머니 말씀 듣고 오늘부터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후회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5번째 치유 방법은 배우자가 원했을 방식으로 살아가기입니다. 75세 박말순 할머니는 남편이 원했던 대로 밝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은 항상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후회와 슬픔에만 빠져 있으면 남편이 속상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해요.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하려던 일들을 혼자서라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려던 여행을 친구들과 가고 함께 배우려던 요리를 혼자서라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하늘에서 잘한다 하며 기뻐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후회의 치유 과정에서 시간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영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에요. 무리하게 빨리 극복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자신만의 속도로 치유해 나가시면 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후회나 죄책감이 있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가와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고 같은 경험을 한 다른 분들과 만나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회가 자신을 파괴하는 감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차별상담 전문가 조현정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후회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후회를 통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후회를 통해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아픔을 겪으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거나 후회를 지혜롭게 승화시키신 분들의 공통된 깨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나 특별한 선물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부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셋째, 완벽한 사랑은 없지만 진실한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후회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후회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83세 김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후회할 일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김영순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후회를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후회를 자책의 도구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서 자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 평범한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오늘 저녁 함께 밥을 먹을 때는 TV를 끄고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드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 답변을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고마웠어 라고 말해보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주말에는 배우자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한다면 함께 해보세요. 작은 다툼이 생겼을 때는 빨리 화해하세요.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보다 지금, 오늘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세요. 이미 배우자를 먼저 보내시고 후회에 빠져 계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후회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세요. 완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랑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진실했던 여러분의 사랑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남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웃들에게, 배우자에게 못다 한 사랑을 표현하세요. 배우자가 하늘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다면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후회와 슬픔에만 빠져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히 후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시작은 오늘부터 하세요. 지금 배우자가 곁에 계신 분은 오늘 저녁부터 고마워라는 말을 더 자주 해보세요. 이미 보내신 분은 오늘부터 후회보다는 감사함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사랑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 진실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도 나눠주세요. 배우자와의 소중한 추억이나 지금 실천하고 계신 사랑의 방법들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우자 사별 후 첫 명절 이렇게 보내세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맞는 첫 명절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소중한 내용이니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후회 없이 아름답게 꽃 피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